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저희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간혹 이메일 또 댓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랑 소통하는 과정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 적이 몇 편 있어요. 오늘도요, 우리 박사님 앞으로 이메일이 하나 도착을 해서 그 이메일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한 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이메일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박사님 통해서 답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신 분이 한혜숙 씨인데, 네. 그 탤런트 한혜숙이 아니고 이분은 한혜숙. 다른 분이죠? 그렇겠죠. 그분일 수도. 자, 안녕하세요, 쇼니 박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메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골다공증으로 이온 칼맥을 2달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면증도 있고 해서 이 고생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이온 칼맥이 수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현재 제 동생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온 칼맥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골다공증은 없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동생의 혈중 칼슘 수치가 10, 가로 열고 정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해 주셨고요.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칼슘을 더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돼서 복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혜숙 올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왜 골밀도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혈중 칼슘 농도는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이렇게 칼슘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혈중 칼슘 사실은 농도를,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네. 의외로 많으시고, 혈중 칼슘 농도란 건 네. 혈중이니까 피 속에 네. 칼슘이 네. 얼마나 있냐죠. 네. 그래서 보통 기준치는 9에서 10mg per 데시리터. 그 정도가 있어요.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10mg per 데시리터라는 칼슘은 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종류로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온 칼슘이 중요해요, 칼슘 이온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몸 피 속에 있는 칼슘은 다 이온 상태냐는 거지. 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 속에 있는 칼슘의 50%는 이온 칼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분의 동생분이 10mg per 데시리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5mg은 이온 칼슘이죠. 이온 상태의 칼슘이고, 그게 100%다 이온 상태 칼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건강한 없어요. 사람조차도 50% 정도가 이온 칼슘이에요. 그 다음에 네. 41%가 프로틴 칼슘이에요. 단백질 칼슘. 네. 나머지 9%, 그러니까 0.9mg per 데시리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일반 결합 칼슘이라 그래서 이제 단백질도 아니고 이온 칼슘도 아닌 다른 형태의 칼슘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 속에, 혈액 속에 칼슘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온 칼슘이 얼마나 있냐고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의 건강한 사람이 혈중 칼슘 농도를 쟀을 때에 그 속에 칼슘의 어떤 비율하고 네. 50대, 60대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mg per 데시리터가 있다 하더라도 젊을 때는 우리 위나 여러 가지가 이온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네. 그랬을 때는 보다 이온화된 그 칼슘의 함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50%에 가까워질 것이고,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농도 자체가 낮을 수도 있고요. 네. 10%라고 하더라도 이온 칼슘의 비율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지금 그 이메일 주신 분은 이제 동생 혈중 칼슘 수치가 10mg per 데시리터. 이것도 뭐 정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데 높다고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뭐 높으면은 뭐 높으면은 예. 그걸 뭐 고칼슘 혈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하이퍼캘시미아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은 하이퍼캘시미아가 되면 뭐 결석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뭐 혈관에 네. 그 칼슘이 낄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지금 얘기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네. 실질적으로 고칼슘 혈증이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12 mg per 데시리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ml면 아직 뭐 2ml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건강한 사람은 그 10ml 안에 50%는 이온 칼슘이고 나이가 들은 사람은 똑같은 10ml가 있어도 5ml가 이온 칼슘이 아니라고. 네. 다른 게 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다른 게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온 칼슘이 적정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온 칼슘은 작고 다른 단백질 칼슘이라든지 다른 결합 칼슘의 양이 피 속에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연골이라든지 또는 우리 장기에 이제 가서 침착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도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가 요즘에 나노엘 이온 칼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칼슘을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요? 뭐 partially 아,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일시적이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이온 칼슘은 네.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걸 예를 들자고요. 자, 이건 칼슘이고 이건 카보네이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드시는 칼슘은 이 상태를 먹는 거라고. 네. 근데 우리 몸에 가서 쓰이려 그러면 얘랑 얘가 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세포의 이온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네.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 만약에 피 속에 이온 칼슘의 농도가 높으면 네. 세포에서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피 속에 존재하지 않죠. 네. 바로 피를 통해서 각 세포로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얘가 사용이 즉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네. 그죠? 그럼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틴 칼슘이라든지 결합 칼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떨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위하고 소장 같은 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얘가 어디 가서 침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의학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칼슘이 많으니까 몸에 가서 쌓이는 거야 이렇게 논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금방 써서 없어지는 칼슘도 있고 이온 칼슘 같이 그렇지 않은 칼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검사를 해줄 때 그냥 막연하게 칼슘 농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검사해주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검사할 때 이온 칼슘 농도를 별도로 좀 해줘야 된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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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이온 칼맥을 너무 많이 먹어도 고칼슘 혈증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다고 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고칼슘 혈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그거조차를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칼슘제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고칼슘 혈증이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맨날 칼슘 먹는 사람이 없어.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뭐 있으면은 딱 자꾸 그걸 너무 극대화해가지고 네. 합리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군요. 논리를 자꾸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칼슘 혈증이 되느냐라든지 네. 어떤 사람이 결석이 잘 생기냐 하는 문제는 그건 그 사람의 체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것을 공급하냐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있는 칼슘이 이온화 칼슘이 많으냐
다른 결합 칼슘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지 안에 있는 칼슘이 어떤 종류인지는 계산도 안 하고 네. 무조건 혈중 칼슘 농도 높으니까 너 나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칼슘 혈증을 좀 뭐 예방하거나 이런 부작용에서 좀 벗어나거나 이런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요. 네. 자,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 네. 그런 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아까 자 이온 칼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온 칼슘이 아니면 우리 세포 레벨에서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질 않으니까. 네. 자, 이 상태가 됐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10mg이 다 이온 칼슘이야. 그럼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괴사한다 그래요. 오. 그래서 그걸 보고 Programmed Cell Death라고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예정된 세포의 죽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것도 때가 되면 이게 각질이 벗어지죠. 네. 그거 우리 피부 세포가 죽어서 새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죽이냐고. 때가 됐을 때 그 피부 세포를 죽이는 게 칼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칼슘 농도를 뭘로 컨트롤하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자, 이온 칼슘이 우리 세포로 들어갔을 때 세포 내에 이온 칼슘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적정 레벨이 되면, 쉽게 해서 차지가 제대로 되면 문을 닫아줘야 되잖아요. 네. 서로 이온 칼슘이 더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야지 이 세포가 손상을 안 받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온 그 칼슘 이온 채널을 뭘로 닫을 거냐는 거지.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을 칼슘 봉쇄제라 그래요. 영어로는 칼슘 채널 블로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세포 안에 칼슘이 무작정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요. 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칼슘의 이온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마그네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온 칼맥의 장점은 뭐냐면 칼슘이 이온화돼 있다는 거, 쉽게 이온화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강점이라면 네. 두 번째 강점은 그 칼슘을 안전하게 우리 몸에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네. 이온 채널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마그네슘이 얘를 문을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칼슘의 안전한 섭취를 보장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의 2대1 비율 네. 이온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칼슘제를 만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메일 보내주신 한혜숙님 답변 들으셨죠? 예,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 그리고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이온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도 좀 어느 정도 그 원리가 좀 납득이 갑니다. 우리 신체는 네. 정말 오묘해서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장치들이 많이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자, 오늘 혈중 칼슘 농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한혜숙님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쇼니 박사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